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5장 제어계의 안정도 하겠습니다. 이 안정도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3장에서 과도현상 할 때, 과도현상에서 뭐 특성 방정식 가지고, 근을 가지고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정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종류의 그 제어계에 있어서 안정도를 판별하는 공부하는 것이 5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장에서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특성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했다? 좌반 평면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있으면은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할 때 근을 찾는데 보통 2차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까지는 그 특성 방정식에서 그 S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근의 공식이나 혹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쉽게 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는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제어계가 좀 복잡한 제어계요 3차, 4차 이렇게 넘어가면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5장의 제어계의 안정도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2차까지는 특성 방정식 근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2차가 넘어서 3차, 4차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냐? 보세요. 절대 안정도는 즉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것만 그냥 합격 불합격 탈락 합격 이런 거예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루스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안정도라고 있어요. 상대 안정도는 얘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떠나서 안정하면 얼마나 여유를 갖고 안정하냐 불안정하면 얼마나만큼 불안정하냐 그래서 그 안정과 불안정의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으로 하는 겁니다.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보드 선도를 갖고 안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했죠. 보드 선도를 갖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건 이것입니다. 루스법으로 안정도 판별.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선도를 가지고 판별. 보드 선도를 갖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봅니다. 안정도 개념에서 안정도는 저번 3장에서 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안정도란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은 과도 응답과 정상 상태 오차들은 논해야 할 가치가 없어지고 불안정한 시스템은 특별한 과도 응답이나 정상 상태 오차 요구 사항으로 설계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어 회로는 반드시 안정해야 됩니다. 불안정한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안정은 우리가 공이 있을 때 이렇게 곡선 안에 공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태고 임기 안정은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경계의 임기 안정이고 불안정 같은 경우는 뭐 공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불안정이라고 보고 절대 안정도는 안정 여부만 판단하는데 루스와 후르비츠 법이 있습니다. 루스 후르비츠 법이 있는데 여기서 루스법만 하면 되고요. 상대 안정도는 안정도를 판단하는데 안정된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선도를 가지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벡터 궤적 그렸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선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냥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그냥 설명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역의 안정 조건이 있습니다. 제역의 안정 조건은 뭐냐? 특성 방정식 아시죠? 특성 방정식이란 뭐다? 1 플러스 GS HS는 0이다. 그놈의 근이 뭐다?
모두 좌반 평면에 있을 것, 좌반부에 있을 것입니다. 우반부에 하나라도 있으면 특성 방정식의 근이에요. 근이 우반 평면에 있으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에요. 루스 안정도 판별법 봅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 안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도 조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3차, 4차 이렇게 나와요. S 4제곱 플러스 3S 세제곱 플러스 뭐 5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뭐 3이다. 특성 방정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루스 안정도 판별법을 해요. 그러면 루스 안정도 판별법은 얘가 1 플러스 GS, HS인데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0이요. 그 조건입니다. 조건 봅니다. 안정 조건. 조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 모든 차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S4, S3, S2, S1, S의 0이죠. 즉 만약에 얘가 없으면 S의 4 플러스 4승 플러스 5S의 제곱, 즉 S의 3승이 없으면 얘는 불안정이에요.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 방정식 봤을 때. 그래서 뭐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 4, 3, 2, 1, 0 모두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되냐?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같을 것. 플러스죠. 맞죠? 모든 차수의 부호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만약 얘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볼 필요 없이 특성 방정식만으로도 불안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 표의 일렬의 부호가 같을 것입니다. 루스 표의 부호가 같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스 표를 만드는 거예요. 루스 표를요. 루스 표.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루스 표 만드는 겁니다. 루스 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보세요. 루스 표를 만들어요. 지금 특성 방정식이 이렇다고 하잖아요. 이 특성 방정식에서 루스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S의 가장 높은 차수가 S의 4제곱까지 있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S의 4 이렇게. S의 3, S의 2, S의 1, S의 0까지예요. S의 0까지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특성 방식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의 4, 3, 2, 1, 0. 지금 가장 높은 차수가 S의 4승이기 때문에 S4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S의 4승에는 개수가 얼마? 1이죠. 1 곱하기 S의 4승이고 여기는 3이죠. 여기는 5입니다. 여기 2예요. 여기 3입니다. 3. 그러면 루스표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1, 3, 5, 2, 3이죠. 1, 3, 5, 2, 3입니다. 1, 3, 5, 2, 3을 그대로 써요. 이렇게 써요. 1, 3, 1, 3, 5, 2, 3. 없는 거는 0이라고 씁니다. 다시 1, 3, 5, 2, 3, 1, 3, 5, 2, 3 이런 순서대로 써요. 네, 루스표를 만드는 방법이요.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제 루스표를 만드는데 얘가 분모로 옵니다. 보세요. 3분의 어떻게? 3 곱하기 5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얼마? 3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됩니다. 1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오냐? 여기는 뭐가 오냐? 보세요. 다시 3분의 여기 뭐가 오냐?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예요.
2 곱하기 2가 마이너스. 그러면 339 마이너스 1 곱하기 0. 0이죠. 예. 뒷부분 할 필요가 없죠. 얘들은 전부 0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보세요? 5, 3은 15 마이너스 2 하면 얼마다? 15 2 하면 13이죠. 여기 값은 얼마다? 얼마? 3분의 13이에요. 3분의 13. 여기 값은 얼마요? 3분의 9 하니까 얼마다? 3이에요. 3. 그럼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다시 여기에 자리가 요 놈이 여기에 분모가 됩니다. 다시 어떻게? 3분의 13. 아니, 보세요. 요 그대로 옵니다. 3분의 13분의 13분의 뭐? 예 곱하기 예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요. 얼마? 3분의 13 곱하기 2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 얼마요? 3 곱하기 3.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예,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렬이 어디냐면 일렬이 이거죠. 일렬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1 플러스죠. 플러스요. 3분의 13도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부호를 하면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3분의 26 하면은 3분의 26 하면은 3분의 26 9는 얼마? 3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플러스고 이렇게 지금 1년에 부호가 한 번이라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은 얘는 불안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루스표를 만들어서 1년의 부호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호가 바뀌었으면은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호 변환 횟수만큼 부호가 변환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바뀌었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은 2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부호 변환 횟수 즉 2번만큼 뭐 우반 평면에 근이 존재한다. 뭐다? 만약에 루스표를 만들었는데 1년에 부호가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2번 바뀌었으면 특성 방정식의 근에서 뭐? 우반 평면에 근이 2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S의 4차면은 근이 4개 존재해요. 만약에 1차 방정식은 근 1개죠. 2차 방정식 근 2개, 3차 방정식 근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입니다. 근이 4개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부호가 2번 바뀌었다면은 근 4개 중에서 2개가 우반 평면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데 지금 교재에 있는 건 있죠. 루스표 만드는 공식입니다. 공식이 있는데 공식으로 보면 더 어려우실 거예요.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표를 만드는 것은 예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FS가 뭐다? 1 플러스 GS HS가 S 4제곱 플러스 ES의 세제곱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는 0입니다. 즉 뭐다? 1 플러스 GSH 특성 방정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루스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S의 4제곱까지 있으니까 S의 4, S의 3이에요. 그 다음에 S의 2, S의 1, S의 0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2, 3, 1, 5죠. 1, 2, 3, 1, 5입니다. 군함을 이렇게 써요. 1, 2, 3, 1, 5. 없는 것은 0 이렇게 하는 거죠. 1, 2, 3, 1, 5. 보세요.
교재 그냥 이렇게 돼 있죠. 1, 2, 3, 1, 5, 0, 1, 2, 3, 1, 5,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쓰느냐? 요것이 그대로 분모로 온다 그랬습니다. 2분의 이거 보세요. 얘 곱하기 얘 얼마예요? 2, 3은 6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1이죠. 맞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6, 2분의 5죠? 2.5가 됩니다. 2.5. 그 다음 여기는 뭐냐? 여기는 보세요. 요거 그대로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옵니다. 2가 그대로 이렇게 오죠. 어떻게?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0 얼마? 2분의 10 하니까 네, 여기는 5가 됩니다. 5. 네, 5가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 분모 있죠? 2.5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2.5 분의 어떻게?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죠. 얼마? 2.5 곱하기 1 곱하기 1하면 얼마? 2.5죠? 마이너스 2 곱하기 5면 10이죠. 10. 그럼 얼마요? 2.5분의 마이너스 7.5 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여기는 얼마요? 2.5분의 얼마? 지금 얘가 0이니까 2.5니까 얼마? 0 곱하기 0 하면은 0이죠. 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0이요.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 마이너스 15 곱하기 2.5 곱하기 0을 하니까 얼마? 0이죠. 얼마? 5가 됩니다. 5. 그럼 잘 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루스표에서 1열, 루스표에서 1열, 1, 2, 2.5, 마이너스 3, 5예요. 맞죠? 그럼 부호가 지금 1열의 부호가 여기서 한번 2.5에서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마이너스 3이 5로 두 번 바뀌었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부호 한번 여기에서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얘는 뭐다? 이것은 불안정인데 어떻게? 특성 방정식의 근이 우반 평면에 두 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열의 부호가 두 번 바뀌었으므로 불안정하고 특성근 두 개가 우반 평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했던 루스표 만드는 거 있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숙여질 때까지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숙지하시는 거예요. 이 숙여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루스 안정도 판별법이요. 예,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5장 연습 문제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뭐냐? 두 번째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에요. 예.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입니다. 3번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 얘는 뭐냐면 앞에서 상대 안정도 얼마나 안정하냐 그것을 본다고 했는데 보세요. 특성 방정식의 근들의 0점들이 복소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하는가를 벡터 궤적에 의해서 판별한다는 겁니다. 벡터 궤적에 의해서 볼게요. 나이키스트 선도의 특성은 절대 안정도에 대해서 루스 판별법과 똑같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하고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하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은 만약 불안정하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개선하면은 안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안정이 약간 너무 빡빡하게 안정하다, 그 안정과 불안정 경계다 그러면 약간 추가함으로써 완전하게 안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 주파수 영역 응답에 대한 정보를 제시. 얘도 뭐냐면 오메가예요. GJ 오메가에 대한 벡터 궤적이요.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환시킴으로써 그 그리는 궤적이기 때문에 오메가에 대한 주파수 영역 응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안정도 판별법은 뭐냐? 안정도 판별법은 지금 보세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나이키스트에서는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얼마? 얘가 실수분은 마이너스 1이고 호수분은 j0인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1,j0인데 마이너스 1,j0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할게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파란 거 있죠. 요 라인이 안정하고 노란색 라인 요것이 불안정합니다. 안정 불안정이에요. 뭐냐? 마이너스 1,j20인 이 점 있죠. 이 점을 우리가 왼쪽으로 보면서 벡터 궤적이 그려지면은 안정이고 이 점을 오른쪽으로 이 점이 있는데 벡터 궤적이 그려졌을 때 오른쪽으로 보면서 지나가면은 불안정입니다. 불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j 오메가 h j 오메가 보세요.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죠. gs hs인데 얘는 벡터 궤적이기 때문에 g j 오메가 h j 오메가가 됩니다. 이것의 벡터 궤적, 즉 게르프 전달함수의 벡터 궤적이요. 특성 방정식 말고 게르프 전달함수의 벡터 궤적이요. 우리 앞에서는 g j 오메가 얘는 우리가 전체 전달함수 ms요. 전체 전달 함수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달라요. 특성 방정식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게르프 전달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g j 오메가 h j 오메가에서 이것을 벡터 궤적 그렸을 때 오메가 값을 0에서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면 이런 똑같은 벡터 궤적이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그 궤적이 마이너스 1,j0인 점을 왼쪽으로 보면서 수렴하면 얘가 파란색은 나 지나가는데 너 왼쪽에 있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정이고 이렇게 야 나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있네 이러면 불안정이라는 겁니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지만은 왼쪽 안정은 마이너스 1,0 j0이에요. 얘가 왼쪽에 있고 불안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보세요. 이등 여유와 위상 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이키스트 선도는 안정하면 얼마나 안정하고 불안정하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냐? 이등 여유와 위상 여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이등 여유. 위상 여유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이 점을요. 마이너스 1,j0인 지점이에요. 요 점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단위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위원이에요. 이렇게. 어이구 맞나? 예. 이렇게죠. 이렇게. 예. 이렇게 단위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 궤적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교재에 있지만 이렇게 그려진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2등 여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2등 여유는 요것을 얘기해요. 요거. 뭐냐? 이 벡터 궤적이 실수축과 만나는 점 있죠. 요만큼 우리가 2등 여유 GM이라고 합니다. 2등 여유 GM. 네. 그 다음 위상 여유는 뭐냐? 위상 여유는 이렇게 보세요. 노란색으로 빨간색 볼게요. 위상 여유는 각도가 요거죠. 맞죠? 이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요것을 우리가 세타를 위상 여유라고 합니다. 위상 여유. 그러니까 요 놈은 전체
180도에서 얼마? 이만큼. 180도 이만큼을 빼면은 위상요유 세타가 그려진다는 거. 요것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요거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놈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요 놈을 알파라고 할게요. 요 놈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위상요유 알파는 180도에서 요만큼 세타를 뺀 것이 위상요유가 되는 겁니다. 위상요유. 그래서 다시 봅니다. 만약에 이런 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입니다. 보세요. 만약 벡터 계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위상요유가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위상요유가 이만큼. 위상요유가 굉장히 크고, 이등요유죠. 이등요유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위상요유 얼마예요? 지금 만나는 점 있죠? 이만큼이 위상요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뭐, 넉넉하다는 겁니다. 안정하다. 이거는 뭐, 웬만해서는 뭐, 넉넉하게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얘는, 이등요유 보세요. 이등요유 요만큼밖에 없고, 이등요유 요거밖에 안 되고, 위상요유도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너무 빡빡하다 이런 거예요. 너무 여유가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얘는 이만큼 불안정하다. 이만큼 불안정하고 어떻게? 이만큼 이등요유도 이만큼 불안정하고 위상요유도 이만큼 불안정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갖고 이 그림을 갖고 있죠. 그림을 갖고 이등요유와 위상요유의 대략적인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등요유와 위상요유의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기가 보세요. 공식입니다. 공식. 일단은 그림에서 안정조건은 뭐냐? 이등요유가 0보다 크고 위상요유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등요유, 위상요유 모두 0보다 커야 되는데 네, 보세요. 뭐 지금 그림은 다 지났으니까 교재 봅니다. 이등요유는 G, J, 오메가, H, J, 오메가가 음의 실수축과 만나는 점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등요유는 분명히 했죠. 이런 그림에서 때 요거라고 했어요. 요건데 요 지점은 실수만 있지 허수가 뭐예요? J오메가가 0일 때라는 겁니다. 이등요유는 허수부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음의 실수축과 맞는지 허수부는 0에서 계산된 게르프 전달함수 즉 GH 전달함수의 크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등요유 GM은 우리가 얘도 데시벨로 표현해요. 2등요유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보드 선도에서 했던 2등 말고 2등 요유입니다. 나이키스 선도에서 2등 요유는 20 로그에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보드 선도에서 G는 얼마? 20 로그의 전대체 전달함수 GJ 오메가였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얘는 전체 전달함수였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20 로그의 게르프 전달함수 GH예요. 분의 1입니다. 1. 크기 GH 크기 분의 1의 역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H분의 1이에요. GH의 역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이때 얼마? J오메가는 0이다 이 말이죠. J오메가가 0일 때 즉 허수부가 0일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GH는 뭐다? GH는 GJ오메가 HJ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J오메가 자리에 0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 2등요유를 구하면 2등요유 세타는 어떻게 된다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게요. 얘가 2등요유가 세타고 얘가 알파예요. 얘가 알파. 이거 알파 세타 바꿀게요. 얘가 알파고 얘가 세타예요. 세타면 우리가 2등요유를 알파라고 한다면은요. 2등요유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는 얼마? 전체 180도에서
요만큼 세타죠, 요만큼. 세타를 빼서 계산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이등 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위상 여유까지 구해라고 하면은 180도에서 요각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요게 이등 여유고 요게 세타라고 하면은 180도에서 요 놈을 빼면 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GJ 오메가 게루프 전달함수 GH J 오메가예요. 얘가 J 오메가 플러스 1 J 오메가 플러스 2분의 20일 때 이놈의 이등 여유는 얼마냐? 이놈의 이등 여유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등 여유는 20 노구 얼마? G H J 오메가 분의 1이죠. 맞죠? 그럼 GH 얘부터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 얼마? J 오메가는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는 거 앞에 말씀드렸지만 허수축이 0일 때이기 때문에 허수축이 0일 때 대입하면 얼마요? 0 대입하면 1 곱하기 2 하면 얼마? 2분의 20 하면 10입니다. 즉 GH가 얼마? 10이란 거예요. 10. 따라서 20 로그에 얼마? 10분의 1 합니다. 얼마? 얘는 뭐라고 해요? 10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데시벨. 그래서 앞에서 했던 보도선도에서 했던 그 이득하고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득이 아니고 뭐냐면 이득 여유예요. 나이키스 선도에서 이득 여유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20노구의 G는 이득이에요. 보도선도에서 이득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에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안정도에서 마지막이 보도선도예요. 보도선도인데 보도선도에 의한 안정도 판별법은 보도선도를 그리거나 하는 것들은 앞장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도 판별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데 이런 거 보세요. 얘가 이득이에요. 이득. 이득 보도선도고 여기가 위상 보도선도입니다. 위상 보도선도인데 보세요. 포인트 이거요. 이득 여기에는 여기가 0데시벨.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0데시벨이에요. 0데시벨이고 세타 여기는 얘가 몇 도냐면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이 지점이 마이너스 180도예요. 0데시벨과 마이너스 180도인데 보세요. 이렇게요. 보도선도에서 안정될 조건은 뭐냐면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 돼요. 보세요. 네. 이 교재에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득 곡선이 0데시벨일 때 여기 쭉 내려와요. 위상 곡선이 얼마 보세요? 0dB일 때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지요. 네, 맞죠? 그리고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즉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이득 곡선이 얼마? 0데시벨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0데시벨보다 작지요. 이게 안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보도선도에서는 이득 곡선과 위상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 곡선에 0데시벨 위상 곡선에 마이너스 180도가 있는데 이득이 0이 됐을 때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면 돼요.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는 이득이 여기가 0이죠. 0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득이 0데시벨보다 작으면 그때가 안정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 이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마이너스 1,j0인 것이 여기에서는 보드 선도에서 얼마? 0dB과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드 선도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이 요 결과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정하다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안정도 제역의 안정도 판별법이었습니다. 안정도 판별법 다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루스표예요. 루스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이득 곡선 구하는 거 있죠. 이득 여유 구하는 거 있죠. 이득 여유 구하는 거. 그다음에 보도선 요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무엇보다도 루스표인데 연습 문제 보시면 가장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론 정리하시고요. 저하고 다음 시간에 뭐 문제 같이 풀기 전에 혼자 충분히 교재 연습 문제 있죠. 루스표, 요거 안정도 판별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풀리면은 저하고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풀로 나가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